오늘은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증시가 네. 약 한 2,800선까지 올라오다가 네. 여기서 좀 변동을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네. 일어났더니 엄청난 또 빅뉴스가 터졌더라고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또 바이든 네.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네. 부통령 해리스가 다시 대선 후보로 네. 지금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 증시와 좀 앞으로 또 하반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공화당 경선이죠.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 끝나고 나서 미국 내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심지어 트럼프 후보가 이제 공화당 경선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골프장에서 기자들과의 어떤 멘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차피 바이든은 자기가 이제 내려놨고 이제 해리스가 올라올 텐데 해리스는 내 상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차피 바이든이 뭐 주말 중이었나요? 본인이 나 끝까지 완주할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 사실은 그냥 잠깐 넘어가는 멘트이고 아. 사실은 이제 바이든은 이제 하차를 할 것이고 근데 그 하차 시점이 경선까지는 버티냐 안 버티냐 사실 그런 느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뭐 하차한다라는 거에 일반적인 사실이었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는 반영을 시키고 있었죠, 미증시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그게 뭐 직접적인 어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거는 뭐 미국에서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라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미국에도 제가 봤을 땐 적어도 한 80% 이상은 시장에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뭐 이번 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이고 다시 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그 진짜 궁금했던 게 바이든 하차 얘기가 거의 확실해졌구나라는 얘기가 딱 듣고 나서 오히려 저는 공화당 쪽에 이제 포커스를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트럼프는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특징을 알고 있는데 제이드 벤스라는 사람이 궁금해가 전 사실 왜 저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됐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는 걸 좀 넘어가지고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사봤습니다. 그거 대박 베스트셀러잖아요. 몰랐어요, 저는. 그 책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을 찾아보면서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었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도 나왔고 그래서 그게 있길래 넷플릭스 영화도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1시간 한 47분짜리인데 보실만해요. 네. 다 이제 보시면 되게 알 수 있는데 전 그 책을 사서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어차피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러스트벨트 지역에 실제 우리가 가서 살아보지 않은 이상 거기에 환경을 모르잖아요. 그냥 어렵다만 알지.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면서 러스트벨트 지역의 실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 제이디 벤스는 제 결론은 제이디 벤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선의 러닝메이트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젊잖아요. 네, 젊다라는 걸 또 이제 바이든의 어떤 대비하려고 네. 이제 또 해서 84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오히려 뭐 바이든이 지금 이제 하차하면서 이제 젊은 부통령을 세운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더 얻기 위해서는 확실히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이 좀 필요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일단은 공화당 쪽에서는 보니까 제이디 벤스는 좀 되게 강경파예요. 네. 좀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센 사람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셌지만 예전에 트럼프도 굉장히 욕을 했지만 뭐 히틀러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했지만 점점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게 됐고 맞아요. 이제 찾아가서 이제 뭐 사과도 하고 이렇게 잘 풀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사람이 무뎌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이디 벤스가 왜 우리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정치 경력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치 경력이 긴 상태에서 좀 강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 사람은 정치도 세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정치 경력은 길지 않아요. 상원의원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센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일반 시민으로서 좀 강한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강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쑥립니다.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통령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쑥리고 어쨌든 본인이 트럼프보다
이제 강한 멘트를 가끔 던지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성향이 좀 어느 정도 무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성향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충분히 뭐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의 어떤 러닝메이트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다고 해서 네. 사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네. 뒤집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항상 대통령과 부통령을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을 보통 뭐 트럼프는 재벌 하지만 벤스는 정말 흑수저 네. 흑수저 출신. 게다가 와이프는 또 인도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 있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바이든, 해리스는 아시아계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밸런스가 맞춰졌고. 근데 이게 바이든이 내려가고 이제 해리스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아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은 백인이 나와야지 밸런스가 맞춰져요. 근데 이제 백인을 누가 맞출 수 있을까 쭉 봤더니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몇 명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만만치 않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해리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이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바이든과 해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선 자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자금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 바이든은 그냥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경선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근데 경선 일자가 좀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만약 경선 일자가 미뤄지면은 이거는 해리스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자. 네, 민의 경선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 체크 차원에서 그런 과정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번 그 바이든 사태 이야기는 네. 큰 이슈긴 하지만 네. 큰 방향에 있어서는 네. 뭐 약간의 변동성 네. 정도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심스럽게.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저희가 네. 어떻게 한국 증시나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중국 자동차에 200%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네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죠.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한국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궁금합니다. 중국 자동차에 진짜 편하게 얘기하면요. 네. 200%가 아니고 저는 그냥 농담 좀 섞어가지고 2000% 매겨도 상관없다 봐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중국산 전기차에 200%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이미 트럼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처음 시작한 건 바이든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시작했죠. 맞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되면 안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첫 해에 S&P 지수가 거의 20%가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왜 빠졌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출연해서 그때도 이제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프긴 하지만 되게 아플 거다. 이거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하는 건 엄청 아플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언젠간 한번 해야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세게 치고 올라왔고 맞아요. 지금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위안화를 전 세계 공유화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뭐 중국이 조금만 미국에 뭘 사주면은 그거 가지고 또 온갖 또 음모론을 다 만들어서 그 출연자들 음모론 출연자들 되게 많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저는 똑같이 말씀드린 게 어차피 안 된다. 중국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 백날 만들어봤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전기차 시장 전체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 1위, 점유율 1위, 생산량 1위잖아요. 네. 오케이, 인정. 숫자로만 보면 인정. 근데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생산량부터 볼게요. 생산을 많이 하는 거 인정합니다. 중국 원래 생산 잘해요. 자동차뿐만 아니고 뭐든지 다 생산을 제일 잘합니다. 중국이. 네. 근데 그 생산된 거를 어디에 파냐고. 유럽에 좀 파긴 하죠. 그죠? 근데 유럽도 뭐 지금 관세 매긴다고 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유럽이 되게 호구 같다 생각드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산 전기차를 사주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일단 전기차를 제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 수출을 안 해.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뇌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라고 이제 미국이 얘기했을 때 중국이 발끈하면서 실수를 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야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처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전기차량도 많지도 않아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 그 얘기 듣고 순간 응? 결국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잖아요. 맞아요. 생산은 제일 많이 해. 근데 생산을 제일 많이 하니까 점유율이라는 거 하는 거는 보통 생산량 대비해서 점유율, 그죠? 생산량 대비해서 점유율이 어쨌든 생산한 거를 다 자기네 나라에 파니까 팔리는 건 있으니까 점유율은 많아 보이는 거죠. 생산량도 많아 보이는 좀 거죠. 싸게 팔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딴 나라에서 아무도 안 사주는데. 네. 그리고 내수 1위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내수 1위는 미국입니다. 압도적 1위가 미국이에요. 그래요? 네, 1위예요, 미국이.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은 생산 많이 해서 자국에 팔아가지고 이제 늘려가지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진짜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요새 환경도 나오고 제가 방송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한국경제TV 방송을 나가는데 같은 패널들 중에서도 저를 공격을 해요. 제가 2차전지 지금은 왜 써야 된다. 웅달리날 아시겠지만 2차전지 되게 좋을 때부터 우리 방송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2차전지가 막 치고 올라갈 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2차전지 수익 나신 거 좀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엄청 악플 많이 당했거든요. 2차전지가 미래인데 반도체 사러 간다고?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반도체가 미래지 2차전지 누가 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지금은 같은 패널들한테도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대놓고 저보고 들으라고 공격을 당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미진한 지식 가진 사람과 제가 대결하고 싶진 않고 그런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팩트를 잡고 가자고요. 중국산 전기차 미국에 들어오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변에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국산 전기차 다니는가? 볼 수 있는가? 루시드 리비아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중국산이 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산 중국 자동차, 중국산 제품이 들어간 어떤 이런 것들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 정치적 쇼예요. 트럼프가 정치적 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다? 중국산 전기차나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된 거에 관세를 크게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죠? 미국 내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내연기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기차를 보호하겠어요? 아니, 전기차가 미래 산업 중에 하나라고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전기차를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트럼프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그렇죠. 아닌 것 팩트는 같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정말 죄송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참 미래에 절대 나쁘게 보지 않는다. 자기 좋게 판다,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환상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저는 바이든이 처음에 전기차 100% 하겠다고 했을 때 저 사람 너무 심한 뻥이다. 저 사람은 정치인이고 나 너무 과한 뻥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전 RE100이라는 거 있죠. RE100 재활 에너지 100% 전 이것도 거짓말이라 봐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럼 재활용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은 다 죽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의 미래는 뭐가 되는데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때 된다 해도. RE100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거짓말이고 전기차 100%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가 아예 없었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연기관차만 있었을 때 내연기관 100% 됐어요? 안 됐죠. 하이브리드 있죠. 수소 있죠.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산업에서 뭐 하나가 100% 되는 시장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거 100%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정치인들 뻥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가 틀린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이든의 전기차 100% 정책 난 그거 뒤집을 거다. 말도 안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조금 이제 줄일 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산업이 시작된 산업인데 미래 성장 사업이다라고 싶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좀 더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그죠? 좀 더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보조금은 죽을 때까지 평생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언젠간 끊어야겠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육아 수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금액이 크죠. 뭐 20만 30만 원 되다가 점점 금액을 줄이다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안 줍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보조금 느낌.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돈이 드는 곳이 많으니까 돈을 좀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을 끊는 거죠. 저는 트럼프가 지금 이 보조금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차가 많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사업가란 말씀을 앞에서 드렸잖아요. 사업가가 좀 명백하게 좋은 게 뭐냐면 확실히 나한테 보상을 해주면 아웃풋도 확실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2,500만 달러인가요? 매달 기부금. 네, 미국의 PAC라고 PAC라고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여기는 무한대로 정치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620억 정도를 지급을 한다고 해요. 4개월이에요. 2,500억이에요.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 돈이 없었어요. 엄청난 돈을 붓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뭔가 고액 자산가들의 기부가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니즈가 필요했었고 그걸 일론 머스크가 맞춰줬죠. 네. 이렇게 했고 그런 상태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한번 또 꼬았어요. 또 꼬은 걸 가지고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한테 나 이 정도 돈 꽂아줄 거라고 딱 얘기를 해.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막 얘기하죠. 나 일론 머스크를 난 뭐 정책 보좌관으로 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기다렸던 건 그게 아니고 내 사업에 네가 얼마나 도움을 줄 건데.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게 합법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놓고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비스트로 테슬라라는 기업을 가지고 이건 대놓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 거라 봐요. 저는. 네. 대놓고 줬죠. 이렇게 치면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줬을 때 트럼프가 뭔가 좀 센 걸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 약속한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너 아무 말도 없어? 나 이렇게 줄 생각 있어. 줄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이죠. 충분히.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별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뭐 따로 뭔가 있었든지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이미 기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자금을 이제 기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확실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겠어요? 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업가고 바보가 아니에요.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죽일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너무 트럼프는 뭐 너무 막대 먹었어, 너무 사람이 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업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갔을 때 저도 이제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 지역 그 근처쯤에 저희 이제 사촌이 거기 살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되고 나서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가지고 범죄율이 많이 올라갔대요. 실제로 살고 있는 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지금 너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도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맞아요. 저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사업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오히려 첫 해를 제외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지 않았던 그 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감히 이런 얘기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딱 든 생각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위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됐죠. 저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언젠가 올 거라 생각하고 저는 한 2, 3년 정도 생각했지만 그게 더 미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들면서 네. 부양책을 엄청나게 쓰겠죠.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만 이제 금리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만 이것도 알아줘야 됩니다. 트럼프의 본업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장담하는데 미국에 있는 금융당국 그 어떤 사람보다 금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런 전기차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뭐 영향이 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영향 없다 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했어요? LG엔솔 정도 단가를 못 맞춰줄 정도면은 포기하겠다. 포기해라. 4680 포기.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포기해요. 네, 테슬라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테슬라에도 들어가는 거네요. LG 엔솔이. 그렇죠. 야. LG엔솔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 기업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LG엔솔이 그쵸. 처음에 이제 이 물적 분할은 참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네, 잘못된 거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라는 걸 했을 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LG엔솔 얘기 안 하는데 기업은 굉장히 좋아요. 일하시는 직원분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뭐 200% 관세, 제가 농담으로 2000% 관세 매겨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 전기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 전기차는 여러분들 또 하나 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중국 전기차는 대부분의 배터리가 LFP라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또 사실 공격 많이 받는 게 이거거든요. 저는 LFP가 절대로 대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제발 진짜 잘못된 기사나 잘못된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방송 활동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제 말 잘못된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LFP는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3원계와 함께 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LFP를 한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뇌피셜을 돌립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안 되는 거 버리고 되는 거 넘어온다. 그게 아니고 중국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FP라는 배터리 싸구려의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이 이건 낮은 기술력의 배터리거든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도 이거 가지고 배터리 점유율을 올려오니까 살짝 조금 하는 거죠. 네. 포트폴리오 하나에 넣는 거죠.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주주들이 뭐라고 하니까 네. 살짝 넣는 거지. LFP는 전 대세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는 3원계 놔두고 LFP를 가가지고 이제 LFP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중국은 우리나라가 2008년도였나 그때 이제 삼성 SDI가 LFP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포기했죠. 안 했죠. 왜? 너무 떨어지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은 그걸 쏙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길어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 해도 LFP 내에서의 기술력을 중국을 따라가서 승부를 본다? 아니요. 이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3원계를 버리고 왜 LFP를 따라서 굳이 시간을 끕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은 전 좀 되게 무식한 발언이라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LCD를 뺏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잘하는 OLED나 이런 걸 버리고 다시 LCD로 뛰어들어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LCD를 중국한테 뺏긴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다. 어차피 더 화질 좋은 LCD, OLED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LCD를 해요. 버린 시장을 다시 가가지고 한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 봐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이런 오해는 착각은 잘못된 정보는 여러분들이 무시하실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그 중국의 뭐 전기차나 네. 뭐 핵심 그 원자재 같은 것들은 이제 미국에 거의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겠네요. 앞으로. 어렵죠. 그러면 그 또 빈 공간을 누군가 채워야 되고 네.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한국의 2차 전지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 원래 했던 그림이 조금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그 수혜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산업들이 얻을 것이다. 네. 그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지연, 그 연기라고 해서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미국에다 이제 공장 짓는 걸 잠깐 딜레이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얼마나 2차 전지가 안 좋으면 뭐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자꾸 옛날 반도체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님. 그때도 제가 요 비슷한 상황에서 또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진짜.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조라는 돈이 있어요. 생각만 되게 행복하죠? 1조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에다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자기들 힘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다 니들이 투자 많이 해줘야지 니들 우리한테 많이 팔 줄 알아. 이렇게 하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왜 미국에 해요? 가까운 데다 하지 그냥. 솔직히 큰 시장에다 하지. 근데 미국에다 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조라는 돈이 기업들이 돈이 또 새로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1조라는 돈을 우리는 미국에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원래는 바이든이 재선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하자. 갑자기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테러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죠. 맞아요. 이거는 완전 트럼프가 이제 된다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기업들도 아는 거예요. 저 트럼프란 사람은 본인이 주인공병이 있어가지고 본인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길 바라지 옛날에 거 다 필요 없어. 그건 바이든한테 한 거지 나한테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1조라는 돈을 투자를 하다가 잠깐만. 지금 얼마 들어갔어? 3천억 들어갔다고? 야 잠깐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보자. 지금 대세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잠깐 딜레이 시키는 거죠. 왜냐면 3천억은 써서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7천억을 잘 써야지. 잘 써야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캐즘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캐즘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아까 웅달리님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에서 관세를 뭐 20-30% 매기겠다는 얘기 나오고 미국에서도 슈퍼 300일조 나오면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있었죠. 중국과. 외롭게 싸우고 있었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가격을 떨궈야 되니까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배터리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요. 전기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LFP를 쓰게 된 거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치킨 게임 하려고 이제 LFP를 쓴 거지 LFP가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오해는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자 근데 갑자기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관세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속으로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 정부가 날 도와주는구나. 하지만 이거 티내면 안 돼. 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주는 곳이 중국이거든. 그래서 너무 이거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막 티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데? 우린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겠지. 싸움을 이기려면. 치열한 머리 싸움이. 네, 그럼요. 치열한 머리 싸움이에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를 뒤로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 못 하죠. 왜냐면은 미국 정부가 우리도 도와준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테슬라가 앞으로 중국 시장 포기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네. 공장도 공장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절대로 그런 걸 도와주는 거를 고맙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밖으로는. 하지만 거의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전기차 이 치킨 게임의 승기는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거의 끝났다고 봐요.